그래서 좀 이제 좁은 시각이 아니라 좀 열린 시각. 그래서 방학 때 같은데 3, 4학년 때 계절학기 들어도 되거든. 3, 4학년 때 계절학기 들어도 되니까 1, 2학년 때는 적어도 좀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 여행을 좀 떠나서 뭐 꼭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국내에. 저 같은 경우 자전거 여행을 했었거든요. 한여름에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봤던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전국 여행을 했어요. 서울에서부터 해서 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비도 좀 맞고. 그래서 좀 나름의 나의 대안,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무한도전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 무한도전 보면 그 무한상사에서 정준하 씨가 했던 캐릭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물론 꿈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지도 모르겠어. 만년 가정에 있다가 퇴직이 당했잖아. 일명 명퇴를 당한 거지. 명퇴를 당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고깃집을 차렸어요. 근데 고기가 되게 맛없어. 장사도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사채도 쓰고 망해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했죠. 아, 그때까지 자신한테 계란 후라이가 맛있다 라고 했던 그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계란 후라이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났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같은 또래의 2030 친구들이 생각했던 게 나의 계란 후라이가 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란 후라이. 그냥 남들이 무심코 너 이거 잘한다 했던 것들. 나는 내 꿈은 이거였는데 그냥 남들이 넌지시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했던 거. 그게 결국 나의 수익과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공무원도 안정의 시대는 지었고 공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오직했으면 요즘에 삼성의 몰락이라는 책까지 나왔을까. 오직했으면 삼성의 몰락. 우리 삼성공화국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책이 나왔다니까. 이런 책이. 힘내십시오. 저런 2030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조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런 거 네가 알아서 하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이런데, 워낙에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감을 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과 이야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방송 상담하면서 지금 한 4건 됐나? 지금 4건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자가 왔네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음, 책 받나 봐라고 문자가 왔네요. 책을 사는 것도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요즘에 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이제 10시 반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잠깐 1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사 토픽 시사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뭐 좀 잠깐 누룽지라도 하나 좀 먹고 와야 되겠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방송을 하기 힘드네. 누룽지 먹방이라도 할까?
마이차. 쉬었다가 시사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잠깐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한 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또 진학 문제였어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예,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좀 이따 나가봐야 돼서 또 하고. 하도 배가 고파서 잠깐 방송 쉰다 말하고 누룽지 좀 먹고 오는데 기다리시다 나가셨나봐. 배가 고파서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부터 토크를 이제 그 주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하려고,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하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지금 방송 진행해서, 오늘은 그래도 9시부터 좀 앞부분에 좀 사람들이 좀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음, 이제 그러면 할만하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돌키드님 왜 튕기시지 계속? 바돌키드님 괜찮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튕기세요? 아니면 또 김명 팀장님? 참 그분 참 전화 와서 못 들었는데. 네, 미영씨. 그분 참 그분 참 부지런해. 그분 참 부지런한 것 같아. 5230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 성실한 분이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이게 얼룩진 선거예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남선 4곳 기초의회 의장 돈 선거 얼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팩트는 이겁니다. 경남 김해시 김명식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 살포한 혐의로 구속. 경남 창녕군 손태한 군의회 의장 박재원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 부산 진구 경찰이 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1,000만원대 금품 살포 의혹 내사 중. 전남 여수시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정황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 제가 이분들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이제 조사 중이니까. 그렇죠. 저의 한 장 팩트는 이거죠. 신문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걸고 있느냐,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신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의회 누구누구, 시의장 누구누구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와 똑같은 사건을 야당에서 저른다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에서 프레임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안 걸렸다는 소리는 어느 당에서 했다? 새누리당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의 팩트, 언제 누가 했다 이걸 전하려고 제가 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신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함과 누구 의원 밝히는데,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항상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 조선일보는 항상 우리한테 샘플을 제공해주죠. 지금 야당에서 발언을 조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금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를 걸어서 써잡아버리니까. 이와 비슷한 게 지금 아프리카 TV의 그 BJ들의 실수가 이런 식으로 걸리고 있다. 여기선 진보적인 말씀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BJ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봐요. 그 베스트 BJ들 중에서 파트너 BJ인가요? 이분들 중에서 발언에 실수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뭐 BJ를 게스트로, 네, 칠판국수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똥세척. 그래서 일본 BJ를 이제 게스트로 데리고 와서 원자폭탄을 뭐 투하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해서 네티즌에 진짜 공분을 사고 있고, 초등학생이, 원래 초등학생이 아프리카 방송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섹스드릿 그 제목을 걸고 해서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K 이제 K 뭐 어쩌저 쓰는 이제 BJ분이 요즘이 자살 생중계 방송을 해서 또 이제 또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과연 아프리카 TV만의 문제인가, 인터넷 방송상의 문제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사건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전체를 또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일부 BJ들이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뭐냐면, 예능이나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게임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큰 게 아니라 진보적인 발언하시는 BJ들의 타격을 입어버려요. 저도 바로 이제 연락이 와버리잖아요.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소수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걸어버린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바로 이야기가 태클이 들어와 버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떠니까. 그러니까 그 BJ가 솔직히 말해서 전 자살 그 생중계했던 그 BJ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연 순위권에 있는 BJ인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위권 안에 있는 BJ가 그런 짓을 했는지, 온자폭탄 발언을 온자폭탄 발언을 했던 분은 100위권 안에 있으신 분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방송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는 있어야 된다. 그 자정의 목소리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8월 그 아프리카 그 뭐지, 온자폭탄 발언은 8월 초에 있었어요. 8월 초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세 개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8월 초쯤이에요. 8월 초 중순. 지금 15일 넘었으니까 2주에 있었던 거. 그럼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애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라 버리니까 좀 이제 몰지국한, 우리 이제 보면 아프리카 TV에 보면 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나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성기를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문가대로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이렇게 언론 이렇게 하면서 시사 이야기하는 BJ들한테 곧바 타격이 오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가 그런 방송이냐? 야,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별풍선 받고. 그러면 갑자기 또 이제 같이 또 이야기가 오르는 게 이제 별풍선. 호화 별풍선을 받은 BJ들한테 타격을 가면서 아프리카 전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이야기, 대다수 BJ들은 별풍선하고 상관없이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별풍선을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풍선 없이도 수입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모토는 그건데, 청년들 시사가 이제 공중파 언론에서 안 다뤄주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재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운동 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모토에서 출발한 것이 제 방송 모토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들 자체까지 지금 다 검열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전혀 계산 속에 넣지 못했던 프레임이니까. 아까 우리 기초시의회장 선거 뭐 했을 때 프레임을 언론에서 걸고 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야당에서 하면 야당 이름을 꼭 넣는데, 새누리당에서 하니까 새누리당 이름 없고 한 명 한 명으로 하잖아요. 근데 진보 발언을 하는 사람들, 진보 발언을 하는 방송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프레임을 다 걸어버린다고. 아프리카 전체가 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초등학생 사건이나 자살 중계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진짜 여기에서 BJ를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게 아프리카 전체 BJ들을 매도가 당해버리니까. 그리고 근데 원자폭탄을 일단 했던 분은 이름이 좀 있으세요. 이름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고쳐놨고 그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꽂아버리니까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명예훼손자가 돼버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쵸 의외의 변수가 많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BJ분 여성 BJ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수영장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제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됐던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걸 여과 없이 보여줬다. 그리고 또 어떤 BJ는 뭐 이제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화장실 내에서는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여자 화장실이든 남자 화장실이든. 그런데 그냥 켜면서 방송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 다 데이터가 되면서 아프리카 TV BJ들 전체가 마치 그러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되고 마치 별풍선에 집착하는 것처럼 별풍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 나온다. 아 수영장은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수영장 유명한 거죠. 뭐 속살 노출 막 하면서 그렇죠. 별풍선이 얼마나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랬다고 하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을 하면 시간대도 있고 그러니까 19금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프리카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줘 버린 거야. 그렇죠. 요즘 살기가 퍽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실수도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BJ 잘못이긴 해요. 이건 팩트예요. BJ가 잘못하긴 했어. 어떻게 이런 방송에서 그냥 담배 피우는 것을 보여줘. 잠깐 끄거나 아니면 잠깐 음악 틀고 나가서 자기 혼자 피고 들어와서 다시 방송을 하든지 그런 방송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BJ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매 시간 그렇게 방송한다는 게 성실성이 보장이 안 되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저도 방송하기 위해서 새벽 4시쯤에 일어나요. 4시쯤에 일어나서 아 오늘 어떤 이야기 하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짠다고요. 그 키워드를. 그만큼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송 한 번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 게 마인드인데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 매도되는 거고 그렇고 또 아프리카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분열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분열이 되는데 어떤 한몫을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하지만 자정의 목소리는 있어야 되니까 다 같이 잘 돼야지. 다 같이 잘 돼야지.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아프리카 TV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다른 그러니까 다음팟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방송이 개인 방송이 이제는 그렇죠. 꼭 잘못한 사람 하나 때문에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욕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그렇잖아요. 기초 시위회 단체 이렇게 돈 먹고 하니까 전체 이제 공직자들이 또 욕먹게 생겼잖아요. 요즘 야당 얼마나 야당 사드 당론만 좀 이야기 좀 안 해갖고 좀 지지부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빼고는 전기세 이야기 야당에서 먼저 꺼냈죠. 그렇잖아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이죠.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죠. 이것도 야당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당 요즘 잘하고 있어요. 진짜 군에 하나 때문에 국격이 땅속으로 떠있다. 그쵸? 아 전기세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세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가정용과 산업용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산업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이 논란이 되는 게 가정용과 상업용 일반 영업업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우리 철강이나 뭐 이런 쪽 공장에서 돌아가는 거 말고 상업용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업, 그러니까 일반 상업 하시는 분들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되세요.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되세요. 한 달에 특히 여름 같은데 6, 70만 원 기본으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게 하시면 전기세가 이제 할인될 것 같고 가정용하고 좀 다르게 받으니까 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한 달에 4, 50만 원? 평균적으로 4, 50만 원 내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을 계속 틀어줘야 되니까 그 정도 낸다. 이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학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6, 70만 원 나와요. 5, 60만 원. 5, 60만 원 기본 나오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단가는 싸요. 가격은 저렴해요. 단가는 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11점 몇 퍼센트, 11.6%인가요? 붙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 단계, 6단계까지 있는 현행 체계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산업용은 문제가 뭐냐면 원가보다 더 낮게 받는다. 적어도 그러면 원가만큼은 원가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잖아요. 올리려면. 그리고 이것이 올렸다고 해서 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처럼 중요한 것처럼 그 기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드러났잖아요. 솔직히 거짓말인 거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만만한 게 영세업자고 만만한 게 시민이다. 만만한 게 소시민들.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저소득층에는 배려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바쁘면요 집에 안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 집에 있겠어요? 하루 종일 나돌아다니기 바쁘지 바쁜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건데 그 뭐 송로버섯 사건 말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관련자를 모여서 전기요금 인하 논의하면서 세계 3대 진미 중에 송로버섯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송로버섯 유명하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야기하시는 건데 예. 그또 얼마지들 모여서 그쵸 5만 원 이상짜리 먹었다 뭐 이러면서 송로버섯을 먹든 뭘 먹든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솔직히 송로버섯이 나는 그런 버섯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 같은 사람들 팽이버섯이나 이제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지 송로버섯이란 거 어디 드러나 봤겠어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버섯 이름 있는지. 그 돼지고기 먹을 때 옆에다가 이제 그 가느다란 거 그거 그 팽이버섯이나 이런 거 좀 넣고 이제 먹지. 느타리버섯 뭐 이런 거나 좀 와야지. 송로버섯, 송로버섯. 아휴. 삼성이 전기세 이번에 600억인가 700. 아 그거 뭐 뭐야? 안 냈다고 그러던데 그거 그렇게 쌓인 게 그거.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삼성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가 예산보다 30조가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국가 한 해 예산이 340조가 돼요. 그런데 삼성에서 벌어든 돈이 370조가 돼요. 3, 40조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안 낸 것이 이 정도면 그만큼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특혜를 줬다는 소리겠죠. 세계적인 브랜드라며. 그런데 나한테 이런 말씀 할 수 있어. 일명 시장주의자들이라는 분이 기업들한테 어떤 특혜를 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300 몇 조씩 버는 데서 송로버섯은 스페인에서 많이 캔다. 돼지가 기가 막히게 송로 냄새를 잘 낳는다. 아 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 돼지 한 마리 그 우리 그 사냥개 묶듯이 묶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돼지가 냄새를 맡으면 너 먹지 마 이렇게 잡아당겨지나 잡아당기고 그냥 송로버섯을 캔다 이거요? 아 에라이씨 진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건 좀 심하다 그쵸? 아니 뭐 그 큰 돼지는 안 돼지고 다니겠지 뭐 200kg 넘는 돼지들은 걷지도 못해 솔직히 저희 매형이 돼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200kg 넘으면 지가 못 걸어 송로는 땅속에서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아 그럼 돼지가 킁킁거리면서 이제 땅을 파구나 가벼운데 이제 돼지들 몇몇 이제 데리고 다니겠지 뭐 대한민국 부술기가
하면 이제 너처리 치워. 아, 돼지는 뭔 죄야. 진짜 제주는 돼지가 버리고 이익은 그쪽이 보고. 그래서 걔네들 그 대아지 잡아서 하몽하몽 해먹자수. 아이고 참말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 서민들은 이제 오늘은 좀 그래도 날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해남은. 여러분들 사는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15일 이제 넘어가니까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8월 초 얼마 더웠어. 3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에어컨을 틀까 말까 해서. 그때 이제 서민들 에어컨을 틀까 말까 틀까 말까 틀까 말까 하다가 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다 틀었는데 시간 설정 안 해갖고 새벽까지 틀어보면 일어나서 이러잖아. 아, 좆됐다. 이래야 되자고.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 전기를 가정에서 쓰는 게 13.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전은 38.5도. 그러니까 블랙아웃을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래요. 블랙아웃 자체를 논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세워야 된다. 뭐 화력 발전을 세워야 된다는데 원자력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전기가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전기가 남아 돈대요. 남아 돌아요. 결국은 이건 뭐냐? 원자력을 세워야 된다, 화력 발전을 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세움으로써 이득을 보는 일명 토건족들, 이 토건족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한전에서 말한 그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 되는 시간 2, 3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거의 8시가 넘어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퇴근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때 에어컨을 쐬거나 뭐를 하든 시간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아웃 정점하고도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정부 발표나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우리가 신뢰를 하고 따르겠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원래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대화의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씩 대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보여준 근거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까고 있잖아, 시민들이.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블랙아웃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후에 나왔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후에 나오면서 특히 4대가 건설한 다음부터 블랙아웃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세워야 되니 화력 발전소를 세워야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아, 저 다리에 생겨있는 저 전구만 저 불 안 켜도 사람들 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 당시에.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해외의 전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독과점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전에서 하나의 공공재를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명 프랑스 같은 데도 전기 업체가 여러 군데예요. 거기서는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전기 업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러면서 전기를 그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시민들이 아, 나는 A 회사 거를 쓰겠다, 우리가 이제 통신 SK를 쓰겠다, 뭐 KT를 쓰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쓰게끔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일부 몇 개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가 있나 봐요. 일부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누진제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누진제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누진제를 적용해도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싸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3단계까지 가거든요. 최대한 절제했을 때 3단계까지 가요. 3단계까지 누진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를 넘느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식구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기세를 많이 내게 돼 있어, 시스템이. 바쁜 사람들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 집에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싸돌아다니기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요. 대기업 총수가 한 집에만 머물겠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CEO가 자기 집에만 있겠어요? 단칸방에 네다섯 명이 사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집, 이 소심 있는 집에서 전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쓰겠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전기를 할인해준가, 아니면 전기세를 받되 다시 돌려주는 방안, 뭐 한원제 피드백을 하거나 이런 제도들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계속 전기세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몇 번씩 바뀌었대. 한 해에 네다섯 번씩 바뀌었대요. 세네 번, 네다섯 번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분이 지금 1만 명을 모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변호사신데 그 이야기를 TV조선과 그 다음에 그 김호준 총수 나왔던 파파이스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15,000원씩만 내면은 뭐 이거 소송을 참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문제가 서민들의 문제잖아. 그 전기세 이야기에 화두를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세월호 변호사 있잖아요. 이번에 더민주에 공천된, 그쵸? 더민주에서 의원하고 계신 분, 그분이 전기세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꺼내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네. 박주민 변호사님. 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야당 잘하고 있다니까. 야당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맨날 우리 물어보잖아. 서민 정치 하겠다 하면 당신 뭐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냐,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냐, 이런 식으로만 우리 접근했었는데,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전기세 같은 거, 나는 가스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요금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이 모르고 내는 것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원래 나라가 망할 징조가 뭐냐면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묻히는 거거든요. 고려가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뭐 이성계가 돌아와서 위화도 해고 나니까 조선이 세워져서 고려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뭐냐면 권문세족이라는 작자들이 땅을 치려면서 거기서 이것저것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거든요. 조선이 망했던 이유, 조선이 근대화를 이야기했던 이유, 그건 뭐냐? 백성들의 세도 정치 내에서 계속해서 가혹한 세금을 한 거죠. 오직했으면 17, 18세기 넣어서 정약용이 애전량이나 시를 지었겠어요. 그러면서 죽은 아이까지 세금을 걷으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성기를 잘랐던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걸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요금이라고 불러야 돼요. 전기세가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왜? 세금이란 말을 붙으려면 그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아요. 감사에 포함도 되지 않아요. 세금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맞는 거예요. 우리 통신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통신요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기도 전기요금이 올바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전기세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신 쪽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통신 쪽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얼마 전인가요? 신종 이제 그 서비스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SK인가? KT인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자는 공짜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요금을 받겠다.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새 문자 누가 써요? 요새 문자 누가 써요? 그 단톡법도 이것도 대기업의 꼼수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통신 쪽도 담합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 우리 일명 짬짬이라고 하죠. 담합이란 표현이 안 좋으니까, 일본 말이니까 짬짬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남는 선로를 대여해주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전혀 원래 이걸 행정부가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감시를 해주고, 그럼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정부의 규제를 헌법으로 명문화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9조 2항이 그거예요. 119조 2항이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감면한다라는 식의 명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수한 시장주의자들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의 정부 규제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걸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행정부는 그러십니까? 하십시오.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저 빨갱이! 저 빨갱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겠으면 김재동 씨가 이렇게 하겠어요. 계속 나한테 종북 하니까 에이 씨발 나는 경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 코미디예요. 이게 맞냐?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지 눈은 가리겠지. 근데 남들도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뭔 논리야? 뭔 논리야 도대체? 뭔 논리? 타조가요. 타조가 타조가 이제 적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볕집에다가 지 얼굴만 가려요. 그리고 몸으로 파닥파닥 이런다. 지 얼굴만 이렇게 묶고 파닥파닥 하고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 타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 타조 대가리 같은. 타조 대가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정치하는 거 타조 대가리들 아니야. 타조 대가리들. 또 어떻게 우리 그 유명한 분한테 어떻게 그분의 대한민국 40%가 넘는 분이 지지했던 그분의 정치에 그렇게 딴지를 거시냐 이야기하는데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국이라는 말이 바로 군국주의 왕의 정치를 부족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는 보수가 이야기해야 되거든. 보수가 이야기해야 돼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철학적 기준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고, 에이 뭐 같아 그래도 우리 바꿔보자 해서 나라 전복까지 이야기하는 게 진보인데, 요즘은 진보가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어. 진보가 헌법을 이야기한다니까. 헌법적 가치 좀 제발 지켜주세요 하고 있는 게 진보예요. 어떻게 헌법보다 더 초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법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법에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고요, 조례가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왜? 헌법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법이고 가장 그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법률도 아닌 법률 밑에 있는 명령, 이게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이 헌법을 초과해버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그럼 뭘로 묶어버리냐? 시행령으로 묶어버려요. 근데 이 시행령 내용을 가만히 보면 헌법보다 상위에 있어. 그래서 사실상 이 법률, 좋은 법률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6시 반, 7시부터 그 인문학 이제 그 공부를 하셨던 이제 지역의 최재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헌법 강독을 하거든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같이 해서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거를 좀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만 딱 보지 말고, 또 여기서는 뭐 정치적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들었으면 좋겠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법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눅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법 따져보면요, 용어가 굉장히 뭐 같아서 아직도 그 용어 자체가 일제어의 잔투가 그 많이 남아 있어요. 일제어의 잔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례도 보면 아니한다, 아니하니,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중 피동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법이라면 주눅이 되는데, 근데 뚜껑 열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 특권의식이야. 걔네들 특권의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 그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영어 순화하자라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어 국립연구원들이 있잖아. 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이 계속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 했으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법률 순화 용어 해가지고 그 섹션이 실렸어. 이제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그 특권 의식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법 때문에 적어도 쫄지는 말자. 쫄지는 말자. 쫄 것도 없고, 아닌 말로 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너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내 기본권도 침해당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주 시민들한테, 저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주 시민들한테 님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내 마당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잖아요. 그건 결국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일명 또 이제 큰 교회에서 그 카톡 전달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전문 법칙인데,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헌법 23조에 있는 재산권이에요.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주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할 수도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는요,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본 헌법의 기본 가치로 뭐가 있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기초가 된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따왔던 가치가 그거예요. 사회 계약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의 가치인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된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성주 가서 명연설을 내렸죠. 명연설 혹시 기억하세요? 명연설 그 제목. 제가 배 이름은 못 외우겠어요. 배 이름은 잘 못 외우겠는데 이 이야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보, 공리주의를 반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야기거든요. 1000명 동원됐다면서요. 거기에 청계천 관저에 사드 배치 지지한다면서 1000명의 노인네를 동원했다면, 저 그거 어버이연 아까 마찬가지로 좀 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나 그 단체가 갑자기 어버이연 하면 싹 없어졌대. 그리고 그 조사 이야기도 흐지부지했고 더 이상 다룰 수 없게끔 돼 있대요. 근데 그 1000명의 동원을 할 수 있는 그건 나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음. 나는 결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서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네들 말로 하면 외부 세력이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번에 어버이연합에서 그런 정경련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과연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정경련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요. 왜? 중국 한로가 지금 많이 막혀 있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예전에는 이제 미국 대미 의존이라고 하죠. 대미 의존은 많이 했는데 지금 대중국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한로가 지금 다 막힌 거야. 그리고 연예인들 이제 중국에서 좀 기발하게 이제 전략을 짰던 게 연예인들을 건드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건드는 거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출연 정지시키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뭐냐? 연예인들은 연예인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예 관련 그 뭐 팬들 층부터 해서 팬덤 층부터 해서 연예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하나가 광고하는 건 뭐겠어요? 광고하는 회사하고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이미지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굉장히 긴 거고. 그럼 연예 관련 주가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죠. 연예 관련 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준기 하면 성준기 주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영화 관련 영화 관련 주가 있는 거. 이거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예인 하나 건드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은 건드리고 있잖아. 그럼 다른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걸 막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정경련에서도 이번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저도 입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 또 그거 봐야 돼. 지금 경찰들 정복, 사복 이게 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분명 채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으면서 증거 영상 촬영한다 하고 있는데 사복 경찰이 그거 하면 불법이거든요. 사복 경찰이 그거 하면 불법이에요. 그거 좀 봐야 되겠대. 나 그거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감시도 같이 가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 대부분 촬영되어 있는 거면 그 천여 명의 그 지지하는 세력들은 찍지 않을 거야 아마. 반대하는 세력들 중심으로 해갖고 채증이 이루어질 거야.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이야기인데요. 성주 시민들이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게. 이제 기초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방금 이야기했처럼 어, 사- 광복절 사드 배치 항의하며 성주 주민 908명 단체 삭발. 908명. 908명의 단체 삭발. 역대 최대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투쟁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908명이 삭발한 거. 자, 여러분 이제 사드 그 전 과정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박근혜 그 초롱순 같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흔들리는구나. 흔들리는구나. 그 메시지가 어디서 보였냐? 성주 지역 내에서 다른 장소를 모색해 보겠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쉽게 말하면 성주 국민들 편가르기 만드는 거거든요. 성주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데 성주 국민들 그거 안 통했죠. 성주 시민들 그거 안 통했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성주 시민의 시위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사드 배치 대한민국에서 사드는 안 된다.